자, 민주당은요, 박상용 검사가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회유했다면서 연일 녹취를 공개하고 있고, 어제 열린 이 조작기소 국조특위도 이 관련 사안으로 아수라장이 됐고요. 여기에 2차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이 됐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SNS 통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2차 특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비밀 병기였다. 짜집기 녹취록으로 선동하더니 그 먹잇감이 2차 특검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최진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그 법조인 출신의 장동혁 대표가 맥을 제대로 짚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벗기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1번에 했던 것이 108명 내지 106명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한두 분이 발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조작 수사 국정조사를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기관 증인까지 불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언론들은 뭐라고 부릅니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 취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박상용 검사가 나와가지고 본인이 증언은 선서는 거부한다. 대신에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은 그 상관없이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아무도 왜 얘기를 안 하죠? 그렇게 얘기를 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국민들에게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이것이 뭐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나아가 이렇게 해서 계속 지지율이 있고 하다고 하면은 나중에 2028년 짧게는 이번에 있었던 공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혜택을 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 바라기식 민주당의 어떤 운영이 아닌가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어제 이제 국조특위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박 검사 민주당에 반발하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고요. 회의장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증인 중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 예. 이름이 뭡니까? 박상용입니다. 그 이유를 소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 선서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박상용 증인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이따가 다시 나가십시오. 법에 분명히 선서 거부 사유는 소명하게 돼 있는데 왜 법에 따른 절차를 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것은 위법인 국정조사를 그대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제가 거악을 수사했습니다. 근데 왜 그 거악을 이렇게 또 옹호합니까? 박 검사는 7장 분량 소명서만 남기고 결국 이제 퇴정 조치됐는데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이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게 박 검사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 징계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는데 여선웅 우리 대변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박상용 검사가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지금 그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녹취록에 따르면은 본인은 이제 변호사가 먼저 뭐 이러한 거래들을 주장을 해서 본인이 대답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 국민의힘 사람들도 전체 맥락은 모르겠지만 그 지금 녹취에 나온 부분만 보면은 부적절하게 답변을 했다. 마치 제3자가 느끼기에는 아 저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검사가 뭐 그 피의자한테 자수해라 자백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이 주범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 보석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저거는 순수하게 검사가 그냥 피의자한테 자백을 유도하는 자수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상용 검사가 저 신성한 국회에 와서 뭐 그 선서도 거부하면서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 거의 검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지금 당당하게 자기가 거악을 수사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악이라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공무원의 품위 유지도 위반했다고 보고요. 저는 이 박상용 검사가 지금 공무원으로서 정당하게
뭔가 이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녹취 나온 부분을 보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짜집게 했다고 박상용 검사 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양쪽에 맞서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고 민주당 어제도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증거라면서 추가 녹취를 공개했는데 국민의힘 일부만 공개하지 말고 전체 녹취 다 공개해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부 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이 정도면 사건 설계가 아니고 거의 소설가 수준입니다. 한편의 영화를 봤다고 보는데 조광단 녹취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치 선동을 했을 때 거짓말을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진실이 된다. 이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자, 짧게 최진용 변호사한테 답변 기회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하면 맥락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지금 박상용 검사가 최초에 이것을 보도한 KBS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예.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KBS 기자가 그 녹취록을 가지고 보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의 해명을 반론을 구하니까 박상용 검사가 이것은 이렇다라고 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해명했던 그 부분을 쏙 빼고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MBC에서 그 KBS 기자가 쏙 뺀 부분을 방송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했다라고 해서 지금 고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경찰에서 어떤 사실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